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갑오일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일주라는 것은 나의 사주가 갑목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일간 중심의 사주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위에 있는 도표는 바로 나 자신의 사주, 내 기둥에 8개의 팔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 나 자신을 간목으로 볼 때, 이 나자니까 간목으로 볼 때 나의 먼 할아버지, 할머니는 임수와 진토에 있고, 그리고 임수와 진토라는 의미는 간목, 나무에서 보면 임수는 곧 편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편인은 일방적으로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진토는 남자에게는 재물과 바로 철을,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간목의 입장에서 부모, 그러니까 부모의 아버지는 병, 그러니까 식신에 속하고 오는 상관에 속하는 그런 식상이 부모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나를 도와주는,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나의 보살핌을 오히려 받아야 하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식상 자리가 이기가 아닌데 부모 자리에 식상이 왔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를 모셔야 되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의 입장에서 오는 배우자 궁에 속합니다. 배우자 궁에 상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처가 식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가 나보다는 여러 가지로 내가 역시 돌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내가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오히려 불평불만이 늘 많은 그런 부인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보면 인오 진토 이랬는데 오를 다시 보면 오의 뜻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그 오의 뜻이 병화가 있고 기토가 있고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식신의 입장이니까, 식신이라는 것은 밥식자에다가 귀신신자입니다. 그래서 밥을 귀신처럼 많이 먹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식신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돈독한 신앙을 가진 부인을 만나 가지고, 그리고 식신을 만나면 남자는 식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인 덕분에 굶어 죽지는 않는 거죠. 늘 식복이 있어서 먹을 거리가 늘. 그래서 식신을 만나면 부인이 틀림없이 요리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기토가 들어오면서 부인이 드디어 돈을 장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 덕분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다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정화의 입장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오히려 내가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견제하고 나를 비판해주는 야당의 역할을
잘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간목의 입장에서 조상은 장류수에 속합니다. 장류수란 것은 긴 아주 한강처럼 큰 강을 말하는 그런 물입니다.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뜻을 펼치고 싶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완전히 그냥 꺼버리는, 잠겨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는 또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천하수의 역할을 합니다. 천하수라는 것은 보통은 물은 땅에 흐르고 강에 흐릅니다. 또 그것이 이제 성화가 돼 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구름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름의 입장에 이제 부모가 나에게 구름의 입장에서 오히려 해를 가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냥 해를 가려버리니까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빨리 부모를 떠나서 타향에 가서 성공을 해야 될 그런 사주입니다. 고향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멀리 타향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천은 그럼 나에게 어떤 입장이냐? 그는 사중금입니다. 모래 속에 금이니까 뭔가 귀하기는 귀한데 내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그 금이나 그 보석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처와의 입장은 고달픈 것입니다. 처의 눈치를 보느라고, 처의 사랑을 받느라고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식은 어떠냐, 내가 바라보는 자식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식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착하고 바른 그런 입장이겠죠. 그러나 식신이 2개 이상 되면 상관으로 바뀝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다 효자인데 얘들이 뭉치면 반대로 불효자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으게 되면 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개별적으로는 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모으게 되면 오히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분은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은 병화가 들어있는 병화의 뜻은, 병은 역마살의 뜻입니다.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가까이서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할 관계가 아니고 저 멀리 있으니까 기러기 아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하겠죠. 멀리 있으니까 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도 병화가 있고 인목이 있는 것입니다. 인목은, 그리고 자식 중에는 정말 비견이라는 것은 친한 친구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친한 친구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식 중에는 신앙이 아주 좋은 자식도 나올 것이고, 또 자식 중에는 횡재수를, 뭔가 요행수를 바라고 뭔가 돈에 아주 기재가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돈을 관리는 잘 못하지만 돈의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자식도 있고, 친구 같은 자식도 있고, 다양한 자식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노중화입니다. 노중화라는 것은 우리가 화토불과 같이 그냥 호롱불 뭐 이런 입장이 노중화입니다. 그래서 이슬 노에 이슬 가운데 불이니까 이거 뭐 어디 내놓을까 싶어지 할 정도로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그냥 꺼지기 쉬운, 불면 꺼질세라, 정말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자식들이란 겁니다. 끝까지 어디 사회에 넣어놓고 뭔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아니고, 혹시 잘못될까 꺼질까 늘 노심초사해야 되는 그런 자식의 입장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간목인 내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주팔자 아래에
오행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행에서 보면 나 자신이 목입니다. 목이라는 것은 간목의 입장이니까,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바로 금입니다. 금은 나를 치는 것입니다. 나를 상하게 하는, 나와 상극의 입장에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토가 있고 금이 있는데, 금은 나를 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만나면 늘 내가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길을 못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만나면 내가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늘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남자의 입장에서 이 금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금이 없는 남자는 버릇이 없고 안하무인격으로 어른을 몰라봅니다. 그래서 순종할 줄 모르고 반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쓰임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곱고 바르고 쓸모있게 자라려면 곧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단해야 되고, 이런데 이 금이 그것을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주고 다듬어주고 내가 쓸만한 제목으로 나를 다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지만 금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성장을 해야 내가 바른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사회에 쓸모있는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성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는 관성이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히 상사, 나보다 높은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사람은 참 관계가 좋고 잘하는데 위 사람 관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뎌야 됩니다. 금의 속성을 피하지 말고 그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 나간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이고 직업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있다가 없었다가,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하는 그런 걸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재물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제복, 돈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돈은 곧 마누라이기도 하고 돈이 중요한데 이분은 돈이 편제에 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영향을 받았다가 그것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지장간에 기토가 꾸준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 부인을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평생에 있어서 이분은 사실은 공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공공하지 않습니다. 늘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꿈이 크기 때문에 자꾸만 갈급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을 만큼 돈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나쁘지 않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생을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뭘로 좌우하느냐 하면 바로 인수입니다. 인수라는 것은 편인과 정인이 있는데 이분은 편인이 조상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초년 인생은 좋았는데 그것이 초년에 들다가 말아버렸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에 묻혀서 한없이 울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지만 그런 사람이 가슴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길에서 허심탄회하게 울고 싶어도 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어려워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엄마가 없다는 것이 늘 어려운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술일 것입니다. 술에 기대 갖고 술 한 잔 먹고 혼자서 울면 넘어가는데 이분은 그것마저도 못할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인수가 일찍 들었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장간에도 조상궁에만 들어있습니다. 초년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의 자식과의 관계인데 뭐 이제 말년이 되면 자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은 제자이기도 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을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줘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식상은 이분은 식상이 과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욕심이 너무 많거나 제자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르는 사람도 많고 어디를 가나 밥 사주세요 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이 줄줄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가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 속하는 그것이 일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오지랖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신경 쓸 곳은 많은데 마음만 많을 뿐 실제로 내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화는 곧 식상입니다. 식신과 상관을 합쳐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었다면 그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내가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오행의 관계에 있어서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신의 해가 오면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대운이 7세마다 바뀌는데 7살, 17살, 27, 37, 47에 바뀌는데 47해에 신해가 옵니다. 신해라는 말은 신은 열매이기도 합니다. 보석 중에 보석이고 열매인데 그 열매가 저 멀리 있는 서양이 곧 신이기 때문에 멀리 떠나게 되는데 서양으로 가면 참 좋았는데 서양으로 못 가고 동양에 머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원래 개수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환경이 또 뒤집어져서 새로운 환경을 만나갖고 새로이 꽃이 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은 금이고 금은 간목의 입장에서 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늘 스트레스가 많고 참으로 나에게 고통을 많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내가 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가공이 되어야 됩니다. 가공이 된다는 것은 줄이나 뭔가 줄이라는 것은 보석 다듬는 그 칼을 줄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나를 다듬는데 얼마나 내가 각고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바짝바짝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힘든 것은 언제냐? 이분은 간목이기 때문에 용신이 이 간목, 나무를 키워줄 수 있는 수가 들어올 때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오면 이 화의 염상격인 이분은 불이 너무 센 입장에서 불을 끄트리기 때문에 나의 꿈이 그냥 접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일도 잘 안 되는 일그러지는 그런 역할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세부터 66세까지 10년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환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임수, 자수가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염상격에 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물로도 끌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 정도 임자 정도 만나면 꺼져버립니다. 근데 이분은 염상격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세게 트는 불에는 물을 끼얹으면 오히려 불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타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10년 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개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67세부터 들어오는 개수를 맞이해서 이제는 개수는 아까 말하듯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드디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나를 빛내게 해주는 나의 역할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축, 그러니까 67세부터 5년이니까 72살까지 5년은 개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73세부터 76세까지 개축은 축축한 찬 흙, 얼어붙은 흙입니다. 얼어붙은 흙이 이 화의 염산격에는 가장 안 좋습니다.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점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가 강한 나의 힘을 세상에 먼 땅을 오히려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환경을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경을 고칠 수 있고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주변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봉사, 남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워서 막 떨고 있는 이 겨울 같은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또 따뜻한 온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불을 지피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역할이 가장 빛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7세, 77세를 넘어서서 77세부터 20년간은 간목, 인목, 을목, 묘목이 오면서 이제 불에 가장 필요한 신지가 드디어 오르게 되니까 불은 안전한 궤도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을 만큼 아주 우리대해주는 울타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입장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이제는 책 잡히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상에 조그만 불이 아니고 저 거대한 많은 사람들이 밤에 배들이 등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좌표를 잡듯이 나로 인하여 많은 인생들이 바르게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앞으로 남은 인생입니다. 많은 인생길에 사람들을 바르게 갈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는 등대가 되셔야 되는 그런 삶이 이제 남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